그러니까 오늘 주제를 잡아본 건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완전히 이걸 가지고 사업화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단에는 뭐를 하고요. 상속세 프로세스는 안에 뭐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드리는 것보다 스킬적인 것보다는 제가 어떤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서 이 친구랑 대화하고 기획하고 할 일들을 체크리스트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정해서 마케팅 입히는 이 전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상속세 신고하는 전 과정에 대한 것들과 지금 현재 제가 실무에서 녹여서 홈페이지 만든 것까지를 이렇게 이론화한 걸 실제 구현된 모습까지를 딱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AI를 이거 진짜 내 사업에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제가 그렇게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스레드죠. 스레드에 어떤 친구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 지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파트 두 채랑 금융자산 등 재산이 꽤 있었대. 근데 상속세가 2억이 넘게 나왔고 그래서 이 사람 계산하는 거 너무 힘들더라. 대출받아서 납부했더라. 그래서 미리 알았으면 준비했을 텐데 싶어서 상속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라는 이 글을 저의 친한 지인인 하시영 세무사님이 카톡방에 올려줬어요. 이런 게 있대요. 얘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여기 상속세 잘하는 세무사님 계시면 잠깐만 검수 좀 해주면 안 될까? 커피 준대. 그래서 지역 기반으로 수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대요. 이건 지금 제가 그냥 가짜로 넣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자기가 주말 내내 노트북 붙잡고 만들었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 친구는요. 아까 그 스레드에 올렸던 프로그래머는 계산기만 가졌죠. 용역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연결해서 또 빨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케팅 할 수 있어요? 마케팅 하겠죠. 근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계산기를 만들어서 계산기는 아직 없어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한다면 어떠한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되며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 그 다음에 현재 내가 가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랑 홍재영 세무사가 시작하는 거랑 강점이나 약점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 달라고 제가 요청합니다. 또 보시면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 너는 플랫폼 운영사가 되든지 아니면 법인으로서 이걸 제공하든지 그거에 의사결정을 해.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검증 체계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이나 데이터 관리도 만약에 거기에 어떤 상세한 정보를 입력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그리고 나면 내가 차별화할 수 있는 건 뭘까? 브랜드랑 컨텐츠를 결합해라. 그리고 나서 계산기 전문 상담 원스톱 서비스. 그래서 제가 너 세무법인 갖고 있잖아. 너 하고 있으니까 너는 즉시 수임이 되는데 굳이 네가 플랫폼 돌려야 되겠니? 라는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보험 상속세가 3억 발생하면 부업 가입 시 절세 납부 전략인데 보험은 죽기 전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내용은 버리고 그리고 교육 커뮤니티 계산기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상속세 세미나 무료 웨비나 가업승계 아카데미로 확장. 가업승계 아카데미는 좋은데 죽은 사람 유가족들한테 상속세 세미나 하는 건 너무 안 좋은 발상이죠. 그 다음에 내가 플랫폼 회사로 일할 건지 세무법인 단독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입력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개인정보가 지켜지고 그다음에 그 사이트에다가 뭔가의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시 전환을 할까? 아니면 그냥 단순 랜딩 페이지나 그냥 처음 접점으로만 활용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보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에이 플랫폼은 됐고 그냥 나나 잘 하자 해서 저희는 더봄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제가 두 번째 단계를 기획을 좀 넣었는데 그러면 이 계산기를 통한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의 순서를 정해주고 적절한 수행자, 또 그 수행자가 갖춰야 될 능력과 그리고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예상 시간을 정리해줘. 보시면 계산기 프로젝트 로드맵입니다. 기획하고 로직을 정리하는 부분 단계가 있고요. 2단계가 UI, UX 설계가 있고요.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개발을 이제 해야 되겠죠.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있고 배포 마케팅, 그 다음에 운영하고 유지 보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얘가 6주에서 10주를 저한테 예상치를 줬어요. 마지막에 보통 이렇게 표로 다 항상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고 상속세 계산 공식 설계하는 거 이미 엑셀에 거의 다 있으세요. 그리고 엑셀로 샘플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입력을 할 때 어떤 항목을 입력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다 추정 상속세 계산 이런 거 넣으라고 하면 일반인이 넣겠어요? 못 넣죠. 그리고 세법에 대한 이해, 고객 눈높이 설명, 문서화 능력 이렇게 해서 1, 2주 걸리고 그러니까 기획 단계를 하고 그다음에 UI, UX를 설계해야 된다는 이거는 그 디자인 전체를 말해요. 홈페이지에 대한.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고 상담 신청 버튼, 문구 디자인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고 개발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검증이 있고 배포 마케팅인데 다 저 홍지영 보고 하라고 하죠.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이걸 파악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1단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단계 할 수 있고 5단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얘한테 다시 질문을 해요.
저 중에서 회사에서 수행 가능한 1, 4, 5를 제외하고는 돈이 얼마나 드니? 외부 비용이 드는 건 사실상 2단계, 3단계야. 그래서 UI, UX는 외주 디자이너를 선택하고 개발은 옵션 A, B, C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V0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AI거든요. 그래서 쓰면은 얘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정리해 준 게 코드 없이 그냥 겉에 이렇게 만들면 100만 원, 중간 예산이나 250에서 500만 원, 전체 개발하면 700만 원. 제가 200에 했거든요, 이걸. 그렇다면 저는 몇 단계를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를 선택한 건데 여기서 내고를 했겠죠. 얘는 내고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개발은 이 안으로 할 거고 회사 내부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대량으로 내가 수임할 거거든? 준비할 건 뭐가 있을까? 질문을 합니다. 대량 수임 준비를 하려면 일단 계산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담으로 연결하고 실제 신고로 연결되는 프로세스 단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상속세 신고 대량 수임 준비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조직 측면에서는 전담팀이 결성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이런 단계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상담 계약 자료 수집 평가 신고 사후 관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 라는 의견을 줍니다. 또한 고객 안내 매뉴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품질 관리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상속세 계산기를 만들어 볼게요. 미 페이지와 디스탄 디자인으로 상속세 계산기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런 거 정도는 준비를 했어요. 세액 계산 흐름도랑 이걸 엑셀로 돌릴 수 있어야 그 나중에 백을 하는 친구가 이걸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제가 JPG 파일을 다 보여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쓰는 프로그램이 양도 코리아가 있고 양도 박사가 있죠. 거기 이미 상속세 친구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면들을 다 캡처했어요.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모르고 너 같으면 이걸 했을 때 어떻게 앞단을 만들 거야? 라고 다 의견을 준 거예요. 위 페이지와 비슷하게 상속세 계산기 페이지 만들고 싶어. 얘는 V0라는 거고요. 사진을 3개 넣은 거예요. 야, 이렇게 만들어봐.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 말을 계속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결과물을 딱 봤는데 너무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홈페이지 링크를 주고 야, 우리의 시그니처 컬러 따서 만들어줘. 저희가 이제 네이비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따가지고 이렇게 겉에 화면을 만들어줬어요. 너무 멀쩡하지 않아요? 이걸 만드는 데가 10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물로 한 2주 걸려서 만든 것 같아요. 네, 상속세 용역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번에는 상속세 신고를 수임해서 자료를 받고 검토하고 신고하고 조사 대응이 나오기까지의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보자. 내부 업무 툴로서 매뉴얼화 하고 싶어. 했더니 실제 대량 수임할 때 네가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매뉴얼로 정리해줄게. 그래서 초기 상담하고 계약할 때 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 가족관계, 자산 개요, 필요 서류 안내, 수임 계약 체결이 필요하고 이때는 상담 직원하고 세무사 최종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1차 상담을 했다면 자료가 수집되어야 해요. 그래서 상속 재산 관련된 서류를 수집하거나 금융기관 잔액증명, 부동산 등기부 등본, 차량 이런 거 하고 여기 체크리스트가 쭉쭉쭉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재산 평가가 필요하겠죠. 부동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시지가로 할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을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비상평 들어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상속세를 산출하고 신고서 작성하는 과정이 4단계입니다. 과세가액을 합산하고 공제하고 과표하고 산출세액하고 그다음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적용하고 연부 연납할 건지 물납할 건지 그냥 일시불로 낼 건지 결정하고 여기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초안을 작성하고 내부적으로 2차 검토하고 세무사 최종 검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표 세무사 최종 서명 여기 적어놨죠. 체크리스트에 신고기한 많이 왔을 때는 저희가 신고기한이 누락되거나 변동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챙겨라. 그 다음에 세액 산출 공식 적용, 그 다음에 절세 시뮬레이션 대안 검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가 나오죠.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서 제출, 납부 계획 안내, 납세자 영수증 신고서 사본 제공. 그리고 6번째, 사후 관리. 저는 여기에서 진짜 얘한테 감동받았잖아요. 고객과 연 1회 이상 연락. 왜 연락을 해요? 재산 변동 확인.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어 간평 받았어. 9개월 안에 이거 팔았어. 어떻게 돼요? 9개월 안에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다시 그 가액대로 변동돼서 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써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6글자에서 우리가 숙련됐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얘를 쓰셔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말하는 거지만 저 단어에서는 우리의 노하우와 우리가 이미 오래된 세무사고 우리가 경력이 많기 때문에 저 단어에서 그걸 추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감동받았지. 그래,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고객 만족도 피드백 수집하시고. 근데 보통 고객 만족도는 끝나면 수입료에서 느껴지잖아요. 바로바로 입금을 해주시거나 뭐 선물을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6단계를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좀 맹점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한테 좀 부족했던 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 상담하고 예약을 잡는 단계부터 좀 추가해서 만들어 줄래? 물어봤더니 얘가 상담 및 예약 단계하고 전체 프로세스 확정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엄청 또 자세히 나왔어요. 전화 카톡으로 문의를 접수하면 간단한 질문 요걸 받고 상담 직원이 하고 사망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예약 확정과 안내 문자 발송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지금 저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기 상담할 때 상속세 기본 절차와 신고 기한 안내 이런 거 되는 데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체크리스트 6개월 뭐 필요 서류 뭐 이런 거 다 적고 위임장도 확보하고 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이제 상세하게 됐죠. 그리고 상담 시 제공해야 될 안내 자료를 얘가 기특하게 생각해 줬어요. 상속세 신고 절차 안내서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받아보면 고객이 와, 여긴 전문성 있네. 이 자료가 있네. 그다음 두 번째, 신고기한 가산세 규정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셔야 되고 필요 서류 리스트 당연히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용 안내표. 비용 안내표가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잘 없어요. 뭐 곱하기 0.5%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주고 그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하고요. 재산 평가하고 요거는 중복이라서 제가 아까 저 앞부분만 강조해 달라고 해서 얘가 뒷부분은 지금 반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담에서 계약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납세자가 절차 기한 비용을 투명하게 이해하게 되니까 당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5단계는 상속세 계산기를 제가 활용해서 마케팅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상속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마케팅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온라인에서 얼마나 나올지 검색하는 사람들은 현재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이고 6개월 안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거든. 이런 분들은 온라인 상으로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 쪽으로는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 연결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기가 막힌 걸 줬는데 추모공원 납골당 이거 되게 괜찮지 않아요? 그다음에 변호사 협업도 좋잖아요. 그리고 상조회사랑 장례식장은요, 뭐가 안 좋으냐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3일 동안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뭐 오랫동안 그걸 예측하거나 예상하거나 그러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황이 없으시거나 슬픔에 잠긴 경우가 많으셔서 이때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추모공원 납골당 법률 상속 변호사 협업 요거는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네 라고 하고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보세요. 상속세 안내 키트 제작. 그래서 요걸 갖다가 거기다 비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가져가셔서 기억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고민을 해봅니다. 이게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 이걸 가지고 나랑 마케팅을 다 의논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는데 안 쓰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좀 홍보와 마케팅 그리고 사업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이 친구랑 얻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